네, 이전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화요일 이 시간에는 정치 현안들에 대한 날카로운 평가와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함께 들여다보는 빅데이터 정치 순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이승원 시사평론가, 김다솜 글로벌 빅데이터 소장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승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데이터 큐레이터 김다솜입니다. 예. 자, 빅데이터로 정치 이슈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다솜 소장님, 자, 빅데이터상 지난 한 주 가장 관심을 모은 정치권 이슈 그리고 또 인물 좀 살펴보죠. 네. 먼저 가장 주목한 이슈가 무엇이었는지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예상하시는 바로 그 키워드일 것 같은데요. 예.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주제로 지난 일주일간 데이터 분석했을 때 예. 여야 모두 연관어 1위가 임시국회였습니다. 임시국회. 네, 계속 우리 앵커님도 이제 임시국회 관련해서 인터뷰하시고 하던 예. 걸 제가 들었는데, 어제죠 국회 공전을 거듭하고 이제 36일 만에 본회의를 열어서요 김진표 의장을 비롯한 후반기 의장단 선출하면서 국회 이제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됐잖아요. 그렇죠. 네, 핵심 쟁점인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은 잠시 옆으로 미뤄뒀고요. 네. 일단 시급한 의장단 선출부터 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연일 뉴스에서 임시국회 오르내렸습니다. 네. 그 가장 검색이 많이 된 인물은 누구였습니까? 조금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참고로 검색이 아니라 연관어입니다. 아, 연관어. 아, 네. 연관어. 검색어랑 연관어 조금 다른데 그래요? 연관어는 특정 단어가 몇 번이나 언급이 되어 있느냐. 그래서 언급량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연관어고요. 검색량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N포털 검색할 때 조금 많이 씁니다. 네, 그래서 약간 연관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군요. 네. 예. 근데 또 많이들 헷갈려하세요. 원래 보통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께서 헷갈려하시는 예. 것이 그렇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마 저 같은 직업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살펴보시면요. 지난 한 주 정치인 중에서 여론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인물은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예. 약 15만 건의 정부량 보였고요.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일정 소화하면서 관련 뉴스가 많았고 또 네. 여러 가지 발언 그리고 논란도 굉장히 많이 불거지면서요. 그렇죠. 연일 여론에 입에 올랐습니다. 2위는 이재명 의원인데요. 지난주 강훈식 의원이 출마 선언하면서 97그룹 대 이재명 네. 이런 식으로 언급에 많이 보도가 되고 또 기사 타이틀로 많이 뽑혔어요. 그리고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우리 박지원 전 위원장도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되면 개파 갈등 심해질 것이다. 이렇게 이 의원을 많이들 언급을 하면서 예. 총 정보량이 약 6만 건이 됐습니다. 3위는 혹시 예상되시는 분 있으세요? 모르겠는데. 예. 3위는 이준석 대표입니다. 이준석 대표. 네, 이틀 되면 이제 성상납 그렇네. 의혹 징계가 예. 열리잖아요. 그래서 예. 이 대표의 향방에 대해서 이제 전망이 엇갈리면서 약 5만 건의 정보량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승원 평론가님. 자, 네네. 국회가 50여일 동안 개점 휴업 상태였는데 어제 이제 극적으로 본회의를 열고 일단 의장단은 구성을 했어요. 하지만은 원구성 협상을 보는 국민들의 따가운 여론을 의식해서 이렇게 어쨌든 원구성에는 일단 합의했다라고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원구성을 이제 협의하기로 한 건데 이제 예. 협의라는 게 아직 원구성이 다 안 된 거죠. 완벽하게 예. 된 건 아니잖아요. 지금 한 건 그렇죠? 이제 국회 예. 의장단 선출만 했다고 보시면 예. 이제 되고요. 이제 원구성은 앞으로 좀 해야 되겠는데 일단 법사위원장을 이제 그 민주당에서 고집하다가 일단 네. 국민의힘 쪽으로 주겠다고 예전에 네. 이제 원내대표가 약속했던 것처럼 주겠다고 해서 뭔가 약간 좀 공간을 열어놨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좀 얘기가 오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은 늦었죠. 50여일간 개점 휴업 상태가 우리는 늘 세금을 내고 있는데 그들은 네.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예, 보이니까 일단은 늦은 거고 그런데 이번만 유독 늦었냐? 그건 또 아니에요. 이 88년 이후에 SBS가 이제 쭉 그 조사를 했더니 실제 그 상임위원장까지 모든 걸 다 네. 끝내는 그런 게 그 시간이 2008년인가는 무려 88일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와. 이명박 정부 당시. 그리고 그 이후에도 40여일, 30여일 네. 여러 가지 네. 이제 숫자들이 있었는데 이제 물론 지난 한 30년간의 역사이기 때문에 조금 상황이 좀 다르지만 어쨌든 한 달 이상 국회가 사실상 손 놓고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당시 이제 분위기를 보면은 저도 이제 가끔 의원들이나 보좌관들 이렇게 취재를 하는데
한 2주 전쯤인가요? 이렇게 통화를 했는데 여야 모두 뭐 별로 안 급한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실제 뭐 물밑 협상이 있었지만 실제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 또 특사로 외국까지 나갔다 오시고 뭐 예, 이런 예. 과정들. 그래서 어느 정도 의식을 했지만 속내는 뭐 아주 급하진 않은 듯한 예,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게 서둘러서 뭐 국회 문을 열 이유는 없다. 여야가 공이 똑같이 공이. 생각한 건가요? 보통 이런 경우 이게 뭐 민주당이 됐든 국민의힘이 됐든 상관없이 여당은 빨리 국회를 열어서 뭔가 계속 법안도 이제 계속 추진하고 네. 어쨌든 대통령도 바뀌었으니까 뭔가 계속 이제 그 초반기에 약간 긴장감 있게 가길 원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다면 예. 보통은 여당이 조금 더 양보를 많이 하면서 좀 빨리 가자라고 추동하기가 일반적인 모습인데 이번엔 솔직히 여야 모두 그냥 너무나 여유로웠다. 약간 이런 인상평을 좀 남기겠습니다. 네. 네. 저 본회의는 어쨌든 열게 됐습니다만은 원구성 특히 그 민주당이 전제 조건으로 밝혔던 사개특위 구성을 두고 여전히 여야가 갈등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원구성 협상에 앞서서 민주당이 내놓은 이제 제안들이 있었죠. 일단 이제 검수완박법이 어쨌든 통과됐으니까 그 네. 이후에 후속 법안 어떤 절차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개특위를 이제 구성하자라는 거였고요. 또 지금 현재 이제 법무부가 이제 검수완박 관련해서 소송을 제안한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예. 이 소를 취소해라라는 게 예, 민주당의 예. 두 가지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사개특위 구성과 소 취소. 네. 그런데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죠. 사개특위를 우리는 받을 수 없고 일단 헌재에서 검수완박 관련해서 어떤 입장이 나오는지 결론이 나오는지 보고 논의를 하자. 예, 예.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양보해서 사개특위를 열더라도 그렇다면 5대5 여야가 5대5 하고 위원장은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게 권성동 원내대표의 이제 역제안이었죠. 그리고 헌재 그 소는 취소할 수 없다. 그러니까 굉장히 팽팽한 겁니다. 어느 정도 좀 여지를 보여야 되는데 사기특위 5대5로 하고 위원장 뭐 민주당이 그 양보한다면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또 다른 뭐 소취하까지 이제 네. 얽혀 있기 때문에 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상당 기간 조금 치열하게 논쟁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게 참 어쨌든 쉽게 타결되기 어려운 과제들만 남겨놓고 일단 그 그렇죠. 국회 문만 열은 거예요. 네. 예. 한 땀 한 땀 갖고 예. 있습니다. 정말. 네.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국정 지지율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40%대를 네. 기록했는데 김다솜 소장님, 그 빅데이터 상으로는 가장 많이 검색된 인물이 윤 대통령이었다라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 네. 자, 윤 대통령 관련 빅데이터 상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국정 지지율 40%일 때인데 왜 총정부량이 가장 많은가라고 네. 했을 때 빅데이터 조사에서는요, 사실 뭐 부정적인 여론과 비판적인 기사도 많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량이 높지만 국정 지지율 떨어지는 상황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죠. 예, 예.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쓴 연관어들의 성격을 긍정어, 부정어, 그리고 중립 성격 연관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계산할 수 있는데요. 부정어 중에서는 논란이라는 단어가 많이 보였습니다. 예, 논란. 바이든 대통령의 노룩 악수 논란 이거 정말 예. 많이 기사화 됐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리트윗도 진짜 많이 됐고 또 연출 사진 논란 메모장이 텅 비어 있었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논란이라는 단어들이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고 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면서 낙마라는 부정어도 포함이 됐습니다. 예. 이제 반대로 긍정어 보시면요. 강화, 협력 등의 단어가 보였는데요. 나토 정상회의에서 북핵 개발 의지를 꺾고 국제사회에서의 협력을 촉구한다. 뭐 이런 식의 기사들 혹은 한미일 공조 강화에 주력하겠다라는 이제 기사들이 나오면서 강화랑 협력이라는 단어도 같이 보였습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뭐 지금 여론조사 기관마다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나는데 취임한 지 지금 뭐 2달이 채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네네. 이렇게 지금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데드크로스 부정적인 평가가 안 나오면 이상하죠. 지금 상황에서. 그런가요? 예, 잘하는 게 있냐고 물어보면은 예. 딱히 답이 떠오르는 사람이 전 많지 않을 거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있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인사 문제인데 사실은 인사 문제는 모든 정권에 있었습니다. 뭐 문재인 정부도 예, 그렇고 박근혜 예. 정부도 그렇고 인사 정면은 어떻게 보면 디폴트 모든 정권에서 갖고 있는 약간 아픈 손가락 같은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전 뭐 인사청문회 한 해 만에 이런 것보다는 다른 쪽의 인사,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검찰 공화국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올 만큼 모든 특히 이제 권력기관 사정기관에 심지어 금융위원장까지 금융감독원이군요. 금융감독원장. 네, 예. 검사들 혹은 검사 출신들 이제 포진시키지 않았습니까? 이제 네. 그런 면에서 인사가 굉장히 좀 문제가 있던 것 같고 외부 요인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만 이제 사실 뭐 금리 문제나 뭐 이런 것들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이 뭐 붕괴된다던가 이런 것들은 외부 요인이지만 내부적으로도 좀 준비가 안 된 듯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52시간제 발언 이제 노동부 장관은 브리핑하고 예. 뭐 대통령은 우리 정해진 거 없다고 예, 얘기를 예, 예. 했고. 또 소위 말하는 이제 알박기 인사 뭐 권성동 원내대표가 페이북에 쓰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지난 정권의 그 환경부 장관이 감옥에 간 이유는 그 인사들 그 압박해서 자리를 떠나겠다라는 그 직권 남용죄 아니겠습니까? 예. 블랙리스트. 네, 블랙리스트죠. 사건? 예. 네. 그러니까 지금 현직에 있는 문정부에 있었던 현직에 있는 아직 임기 남은 사람들 보고 사실 나가라는 압박을 권성동 원내대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정확하게 내로남불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리고 서해 공무원 이제 그 피살 사건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인데 그게 안타까운 사건이라는 걸 모든 국민들이 인정하지만 지금 사람들은 사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름값이 얼마 올랐나를 더 확인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이 경제 문제나 지금 여러 가지 굉장히 복잡한데 뭔가 전 정권에 대한 어떤 비판과 혹은 보복과 이런 쪽으로만 계속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데드클로스가 일어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김 소장님, 뭐 매일 아침 뭐 기름값 얼마나 올랐는지 그게 뭐 서민들의 걱정거리다라고 하는데 아주 격하게 공감을 하셨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항상 주유소를 볼 때 이 예. 티맵 지도 보면서 최저가를 쫓아다니거든요. 그래요? 최저가 어디 있나 동네마다 최저가 제가 주유소를 꿰고 다녀요. 예.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와닿는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예. 어쨌든 뭐 물가 문제 뭐 전 국민들이 지금 공감하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부에서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한 실망감 이런 것들 아마 포함이 돼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김 소장님, 자 김건희 여사의 빅데이터상 노출 순위가 높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 좀 더 설명해 주시죠.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들 하고 계신데요. 예. 김건희 여사의 빅데이터 분석 관련해서 눈에 띄는 대목은 핫 연관어입니다. 이것은 김건희와 함께 쓰인 단어 중에서 이번 주에 사용량이 크게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핫 연관어라고 부르는데요. 예. 1위가 국제공항, 2위가 드레스, 3위가 장갑, 5위가 예쁘다, 10위가 치마입니다. 다들 아시겠죠? 다 패션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패션인데 언론 기사나 SNS상의 여론의 관심이 패션에 집중이 돼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김건희 여사의 패션에 대한 기사 개수는 정말 이제 어느 정치인의 이제 보도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되게 압도적으로 많아요. 근데 기사 내용은 대부분 이제 패션에 대한 칭찬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일색인데요. 김건희 여사는 철저하게 패션, 이미지, 외모 이런 키워드로 소비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렇군요. 김건희 여사의 패션 외교가 주목받는 이면에 또 경찰 서면 조사 관련 논란도 이렇지 않습니까? 이승원 평론가 어떤 네네. 내용입니까? 이제 지금 서울경찰청 이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가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예, 예. 관련해서 예. 지금 서면 조사에 이제 응하라고 이제 제안을 보냈는데 예. 50일 넘게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지난주에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여기서 대변인 명의로 논평도 나왔고요. 지난 28일 민주당 논평은 이런 겁니다. 김 여사가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한 이 경찰 피의자 서면 조사에 50일 넘게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예. 이 대통령 부인으로서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니 참으로 염치도 없다. 이렇게 이제 논평을 냈어요. 그런데 사실은 김 여사가 제대로 조사를 받을 거라고 예상한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 같고 사실은 그 위치상. 그런데 역으로 보면 일반 서민들 같으면은 어떻게 50일 이상 버티겠습니까? 그렇죠. 5일도 못 버티죠. 예, 예. 네. 그것만 보더라도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근데 이런 와중에 이제 같이 또 순방을 가고 거기서 이제 예.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것을 보고 뭔가 이렇게 좀 부조화스럽다. 이런 느낌을 받는 국민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호불호를 떠나서 어쨌든 피의자 서면 조사에 응하지 않는 그 자체만으로도 예. 굉장히 좀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건 사실입니다. 네. 예. 이 김건희 여사의 행보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 일정 부분 영향이 있는 거죠?
일정 부분이 아니라 상당히 영향이 상당히 있는 것 영향이 같습니다. 있나요? 예, 예. 이거 저는 이제 뇌피셜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예. 여론조사를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건 제가 그냥 수치를 좀 말씀드릴게요. 예. 이 사회 그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4일 TBS 의뢰로 지난 1일 이틀간 조사를 했습니다. 18세 네. 이상 2,514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표본 오차가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였습니다. 그 1, 2위가 이제 여권 내부 갈등 1위였고 고물가 등 경제 대책이 미흡하다는 게 둘 다 이제 20% 네. 이상으로 1, 2위를 차지했고요. 이제 3, 4위 넘어서 5위가 이제 대통령 부인의 행보였어요. 예, 예. 그러니까 조용한 내조를 뒤집은 대통령 부인의 행보였는데 이게 무려 두 자릿수가 나왔습니다. 13.8%. 네. 그러니까 여권 내부 갈등, 뭐 고물가 등에 대해서 경제 대책이 미흡하다가 이제 20%라고 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노동시간제 등 그 부처 간의 혼선 혹은 이제 보복수사 논란 이런 것들도 한 15% 정도 나왔거든요. 네. 근데 그 이어서 13.8%라는 것은 좀 높은 수치라고 볼 수밖에 없죠. 네, 수치상. 그리고 예전에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은 대통령의 어떤 그 배우자가 이렇게 논란이 된 적도 사실은 없었던 데다가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두 자릿수 나온 적도 없었던 데다가 보통 어떤 게 압도적으로 나오면 뒤에 한 3, 4, 5위 정도는 뭐 두 자릿수 혹은 한 자릿수로 쭉 내려가게 되는데 지금 보면은 20% 이상, 10% 이상 굉장히 골고루 불만들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 네. 수치들을 보면. 그래서 국민들이 어느 정도 이제 느끼고 있는지 이 수치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좀 감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아까 예. 빠뜨린 게 있네요. 이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거 네네. 중요합니다. 네네. 그 말씀 꼭 하셔야 돼요. 예. 네. 중앙선거 여론조사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 어떻습니까, 김 소장님? 그 여당, 야당, 빅데이터 상의 두 정당 관련해서 주요 연관어들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네, 이번 주 민주당 핫 키워드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시국회입니다. 여야가 어제 임시국회에서 김진표 의원을 국회의장으로 선출했고요. 네. 이제 원구성 협상 난항으로 국회가 공백 상태로 접어든 지 36일 만에 극적인 합의였고요. 2위는 당대표 출마입니다. 당대표 출마. 박용진, 김민석 의원 등 이딴 출마 선언도 있었지만요. 언론에서 뭐니 해도 당대표 출마 관련해서 가장 이제 핫하게 주목받는 분 혹시 누군지 예상되세요? 당대표 박지원 맞습니다. 위원장. 뭐 이야기를 하면 바로 기사화가 되고 있고 한데요. 이제 이재명 의원이 아니고요. 당대표 출마 물론 이재명 의원은 아까 예. 말씀드린 대로 예. 그 총정보량 즉 정치인 총정보량 2위이기 때문에 예, 예. 이재명 의원은 너무나 당연하고 그건 너무나 당연하고 예. 이제 그 다음에 당대표 출마와 관련해서 2위는 이제 박지원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다. 이제 그분이 이제 무산되셨잖아요. 예, 예. 무산된 것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었고 오늘도 또 SNS에 또 한마디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바로 기사화가 됐고 네, 국민의힘 연관어 상위에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담 등이 상위권 올랐는데요. 예. 굉장히 뭐 다양한 평가가 있었습니다만 뭐 한미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뭐 삼국이 더 긴밀한 관계로 진전되고 있음을 증명했다라고 해서 좋게 평가되면서 관련 연관어들이 포함이 됐고요. 아까 우리 평론가님께서 이제 저도 이제 한 말씀 덧붙이자면 이제 김건희 여사의 행보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해요. 예. 취임 이후 지금까지 계속해서 역대 어떤 대통령들보다도 부인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고요. 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인물 연관을 보면 항상 김건희 여사가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이제 김건희 이슈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본질이 흐트러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나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대목이죠. 그렇군요. 네. 자, 이제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이준석 대표의 정치 생명에 이제 큰 영향을 미칠 당윤리위원회 네. 결정이 내일 모레로 지금 다가왔습니다. 관련해서 이 대표 여론전에 열심인 것 같은데, 자, 자신에게 역할을 주면은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 뭐 20일 안에 끌어올리겠다 이렇게 얘기도 했던데 이승원 평론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 좀 해주시죠. 그 20일 안에 끌어올릴 수 있다. 좀 워딩 보고 조금 웃었는데. 그래요? 20일 안에 못 끌어올리나요? 아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있을 수 있는데. 예. 이건 당 대표의 멘트라기보다 정치 컨설팅 하시는 분 멘트가 더 어울리지 않습니까? 네, 예, 예, 예. 네. 나한테 뭐
적당히 좀 그러니까 보통 선거 기간에 이제 정치 컨설턴트들 굉장히 많잖아요. 여야 할 네. 것 없이 이제 그런 분들 만나면 내가 이제 뭐 며칠이면 뭐 이렇게 또 각각 자신의 어떤 장점을 이렇게 선정하시는 분들 많이 봤는데 네. 뭔가 그런 멘트가 갑자기 떠올랐어요. 이 이준석 대표의 워딩에 대한 평가 이전에. 그래서 대표로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 조금 민망하다. 이런. 있고 이제 혹시 못 들은 분들 위해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게 그 라디오에 나와서 한 얘기겠죠. 뭐 네. 그동안 저한테 역할이 너무 없었다. 제가 역할을 맡게 된다면 그 윤 대통령의 지지도 문제를 20일이면 해결할 자신이 있다. 이제 이런 과정에서 나온 워딩이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배현진 최고위원과 계속 이제 갈등도 있었고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며칠 동안 아예 무건 시위라고 표현했습니까? 일부 언론에서 이제 아예 얘기를 하지 않는 식으로 뭔가 불만을 표출하고 결국 이제 윤리위 7일 날 개인의 소명을 듣고 윤리에서 판단을 하겠다라는 건데 굉장히 힘든 상황은 맞죠. 이준석 대표가. 근데 네. 이준석 대표도 억울하긴 할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작년 재보궐부터 해서 올해 대선 지선까지 어쨌든 대표 있을 때 계속 쭉 그 선거에 본인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다라고 실제 생각을 하고 실제 그런 면이 충분히 있는데 뭔가 토사구팽당하는 그런 느낌도 네. 분명 있을 테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강원 전략을 좀 세우는 것 같아요. 한쪽으로는 굉장히 이제 불만을 내세우면서 또 한쪽으로는 나한테 역할 다시 한번 준다면 이제 대통령 지지를 내가 책임지고 맡아볼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굉장히 열세인 거는 사실인 것처럼 보입니다. 뭐 배현진 아까 그 최고위원도 말씀드렸지만 박성문 비서실장 같은 경우도 네. 자진 사퇴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또 뭐 윤석열 대통령과 만났다라는 것 자체도 뭐 청와대에서 일단은 이제 부인하고 있는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네. 뭐 계속해서 민주당 상황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전당대회 이제 2달이 채 남지 않았는데 97그룹에서 연이어서 이제 당권 도전을 시사한 후보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대 97세대 대결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김다솜 소장님, 이 민주당 관련 주요 키워드 소개해 주시죠. 네, 앞서 민주당 주요 키워드 중 하나가 당대표 출마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97그룹 양강 양박 중에서 3명이 출사표 던졌고 박주민 의원이 지금 출마 여부 고심 중인 상황인데 빅데이터 상에서는 이번 주에 박용진 의원이 약 5,000건, 강병원 의원이 약 4,500건의 정보량을 기록해서 지난 한 주에 비해서는 언급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 이제 이재명 의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6만 건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차이가 이재명 많이 나네요. 의원에 비하면 여전히 97그룹이 데이터상에서 이렇게 강력한 영향력을 지금 미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주로 이재명 출마를 비판하는 언급이 많았어요. 그래서 대안으로서의 키워드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이제 비판 위주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제 이재명 후보 언급량 약 6만 건인데 네. 97그룹 주자들에 비해서 월등히 높고 예. 핫 키워드는요. 어대명입니다. 어대명. 네, 신조어인데 1위에 올랐거든요. 이제 어대명은 다들 알다시피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이 뜻을 이제 줄여서 한 건데요. 이제까지 침묵을 지켜던 친 이재명계가 최근 집단 행동에 나서면서 사실상 뭐 이 고문의 출마는 기정사실된 분위기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승원 평론가님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오늘 안규백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이 사퇴를 했어요. 네네. 그만큼 이제 전대룰과 관련한 갈등이 있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일단 그 전준위에서 안을 올렸는데 비대위에서 일부는 받아들이고 일부는 이제 또 원위치시키고 혹은 변경시킨 거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일단 그 전준희 안규백 의원 같은 경우는 사퇴를 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비대위원장인 우상호 의원이 여기서 반박하고 있군요. 이런 네. 상황들이 오늘 하루 종일 펼쳐진 그런 모습들이었죠. 대표적으로 예비경선 선거인단 이 문제가 좀 가장 결정적이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물론 이제 1인 2표 조금 이따 설명드릴 이 권역별 투표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인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 당대표 최고위원 예비경선 우리 컷오프라고 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나오면은 힘드니까 한 3명까지 일단 당대표는 추리는 그런 과정들인데 전준위에서는 그동안 이제 중앙위원회 100%였던 이 투표 비중을
당에 있었던 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간부라고 표현을 할게요. 예. 중앙위가 70% 정도 하고 국민 여론을 좀 반영해서 30% 넣자라고 했는데 네. 비대위에서 아니 원위치하자. 그냥 중앙위 100% 기존대로 그렇죠. 가자라는 거였고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소위 친 이재명계 의원들이 무려 38명이 이제 성명서에 사인을 하면서 오늘 기자회견까지 한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티격태격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예비 경선을 넣게 되면은 그 이재명까지도 커루프될 수 있다라는 게 이재명계 의원들의 이제 주장인 것이죠. 예. 그리고 1인 2표제는 이런 거예요. 최고위원을 투표할 때 2개의 표를 던질 수 있는데 하나는 그냥 던지고 1인 2표제. 네, 예. 1인 2표제. 예. 하나를 권역별 투표를 권역별 하라는. 투표. 네. 예. 근데 사실은 이 동의 여부를 떠나서 굉장히 좀 특이한 투표인 건 맞아요. 네. 그래서 뭐 거기에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또. 각각의 또 이유는 예. 있는데 일단 일반적으로 이런 투표가 있었나 싶은 그 뭐 여야를 떠나서 이제 그 정치권의 그런 건데 일단은 그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비대위원장 지난 10년간 봤더니 호남, 영남, 충청권 인사가 지도부에 입성하지 못했다. 그래서 수도권 정당으로 전락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인 여론을 청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권역별 투표를 해야 된다라는 게 비대위의 이제 입장인 거고 그 전에 이 안을 처음 이제 그래도 국민 여론조사 좀 넣어야 1인 2표에 대해서 해야지라고 했던 안규백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역을 그렇게 딱 설정해 놓으면은 그 어떤 민심 왜곡이 생긴다, 예. 당원들의 매심이 생긴다 해서 예. 각각의 이유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규백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일단 그 최고위원 뽑고 지명직을 이제 지도부 그 지역 안배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건데 어쨌든 뭔가 전대위 비대위 하면서 정리되는 모습일 줄 알았는데 예. 지금 오히려 더 혼란스러운 모습이 예. 다시 시작되는 그런 상황인가 싶어요. 알겠습니다. 전당대회 앞두고 전당대회 룰 역시 논란이 되고 있네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원 평론가, 김답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